자, 무문관 제39칙 운문화타. 제목을 참고하면서 이제 스토리를 또 이제 생각해내는 거죠. 참고해 가는 거죠. 저번 수업에는 무슨 내용이었죠? 기억이 안 나요? 소가 등장했죠. 소, 물소. 내용은 간단하죠. 물소가 이 창살, 격자 창살이 조그만데 거기를 뭐 머리도 통과하고 몸통도 통과하고 다리도 다 통과했는데 꼬리는 통과하지 못했다. 어째서 또 꼬리를 통과 못했는가? 이제 이런 화두였죠. 음, 그걸 좀 계속 의문이 좀 들었었나요? 아니면은 수업 끝나고 나가지고 바로 잊어버렸나요? 그 의문이 그 수업 이 시간만이라도 의문이 그렇게 많이 난 거가 다행이에요. 그래도 그때만이라도 마음이 그렇게 의정심이 깊어지면 그것도 이제 화두타파에 도움이 되는 거죠. 저요. 네, 김 선장님. 그거, 어, 좀 생각을 했는데, 네, 계속, 이거야 하고 뭔가 생각이 떠오르니까, 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을 네, 그게 맞아. 내가 생각한 게. 음, 그리고 그 생각이 변함이 없는 걸 알아차렸어요. 잘 알아차렸네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화두는.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해보고 저렇게 참고하면서 계속 내 스스로가 내가 참고하고 내가 이제 그 답을 찾은 거라고 합시다. 화두의 답을. 그러면 이게 맞다라고 점점 견고해지죠. 계속, 예, 그게 맞다. 아, 그렇게만 그래 맞아요. 생각이 네, 그게 화두 참고해 나가는 과정의 필수 조건이에요. 그게 과정에서 오는 기본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앞뒤로 굴려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궁구를 해 보면 맞는 거야 이게. 다른 답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또 다시 좀 생각해 보다가 또 막히면 그러니까 이게 맞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계속. 그래서 멘탈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화두가. 멘탈 훈련이면서 고정관념이 깨지는 거죠. 그걸 계속 밀고 나가다 보면 여태까지 다르게 생각할수록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렇게 고정관념이 더 강화되죠. 고착화되죠.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이게. 금강석처럼 예, 딱딱해져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해도 제가 낸 결론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맞아. 음, 이렇게. 그래요. 그 그런데 그게 또 그렇게 견고하게 계속 만든 것도 누가 만든 거다? 내가. 내가 내 생각이 만든 거고. 근데 결국 그것도 나중에 깨져 또는 깨트린다고. 그것도 누가 깨트린 거야? 내가. 결국 내가 깨트린 거야. 내가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화두는 이걸 경험시키는 거야. 이런 상황을. 그걸 한 번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한 번 깨졌죠? 그리고 경고했던 게 그러면 그거네 그렇게 막혀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뚫렸네 시원해졌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타파된 것이 또 맞다고 또 이렇게 계속 또 이렇게 고착화 시켜가겠죠 고정관념을 예. 이 과정 알겠죠 이런 과정이 거쳐지면서 깨져서 시원해지다가 또 그 깨진 것으로 인해서 또 그것에 또 고정관념이 생기고 또 그 고정관념이 또 오래가고 더 딱딱해졌다가 그게 또 깨지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화두타파를 수행하는데 기본 에, 저 과정입니다. 그리고 작동 원리예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세우는 것도 나고 아무리 고정관념을 딱딱하게 세웠더라도 결국은 깨트리는 놈도 누구여야 돼? 나. 나여야 돼요. 근데 이게 중간쯤에 도저히 답답하고 이건 점검받고 싶고 이래가지고 선지식을 찾아갔어.
근데 선지식이 그거를 잘 설명해서 이해시켜서 네 생각이 어리석다고 이렇게 돌이키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다라고 가르쳐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선지식은 지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두타파 가나선이 뭐 최상승 선이다. 선 중에 참선 중에 최상승 선이다. 뭐, 뭐, 뭐 최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들 얘기하니까 최고의 뭐 명상법이다, 수행법이다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내가 다 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주체적으로 해서 고정관념을 세우는 것도 내가 열심히 세우고 그거를 계속 깨는 놈도 나고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놓고 보면 수승하죠. 수승한 수행법이죠. 그렇죠? 외부에서 깨주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깨는 일을 중심으로 하니까. 이게 김선정님이 아주 좋은 경험치를 과정을 얘기를 해줬어요. 계속 그렇게 계속 참고를 해 나가 보세요. 이승근님 힘들다 그랬는데 왔군요. 자, 그러면 오늘은 무문관 제39칙 운문화타 화상에게 어떤 스님이 여쭈었다. 온 세상을 광명으로 고요히 비춰보니 하면서 말을 이제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마디가 끝나기도 전에 운문선사가 갑자기 끼어들었어. 장졸수재의 말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되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운문 화상이 말에 떨어졌구나. 떨어질 타. 말에 빠졌구나. 말에 떨어졌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훗날 사심선사가 염하여 이르되 말해보라. 저 중의 말에 떨어진 곳이 어디냐. 자, 이렇게 구성된 화두입니다. 상황은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을 접하면서 알아차림한 게 뭐예요? 네, 고영숙님. 네, 장졸수재가 뭘까 그런 음, 알아차림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알아차림한 거. 알아차림한 내용을 기억해내세요. 네, 김선정님. 어, 저는 지난주에 했던 화두가 내가 생각한 정답이 이거야 하는 거에서 이쪽 내용으로 이게 관심이 안 오는 걸 알아차렸어요. 여기로 신경이 잘 안 쓰여요. 예, 음, 여기에서 지금 내가 알아차린 게 뭐냐 하면은 나는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다. 음. 그 알아차림 하신 거예요, 그게. 예, 알아차림한 행위가 중요하지, 알아차림한 것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지,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화두에
하나에 지금 몰입된 상태죠. 집중된 상태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중된 상태를 놓는 또는 그 상태에서 밖으로 나오는 또 이 훈련을 또 하셔야 돼. 그러니까 뭐 화두 하나를 자기의 자신에게 맞는 화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했으면 또 받았으면 뭐 1년이고 타파될 때까지 10년이고 계속 가져가라. 이렇게 이제 큰 스님들이 가르침을 주죠. 그렇죠? 근데 그게 다 맞는 말이다. 또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이 멘탈 훈련의 입장으로 보면. 왜냐면은 모든 그 작동 원리는 긴장과 이완의 반복이에요. 긴장과 이완. 수축과 팽창의 반복이에요. 서로 상반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산되고 수렴되고 그것을 자꾸 그게 세상의 이치야. 작동 원리예요. 그게. 그래서 마음 현상도 그래야 돼. 의식 현상도. 김선정님. 어, 제가 그 집착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자주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거에 한번 꽂히면은 어, 거기에 너무 몰입을 해서 다른 걸 못할 때가 많아요. 일단 네. 이거를 놔두고 지금 현실에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 나는 이거를 놓고 싶어도 못 놓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쪽으로 진도가 안 와버리는 이런 것도 있고 또 누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나의 주장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의 생각이 100%, 1000% 옳아. 그 주장을 계속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죠. 들으려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거를 내가 이제 스스로 이런 게 내가 독선적이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이게 참 문제가 되는데 어, 이거를 내가 좀 놔야 돼.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게 되지가 않아요. 음. 그런데 하는 거예요. 되지가 않는데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건 어떻게든 방법이 해보는 거지. 없어요. 수행이니까. 이거는 기호식품이 아니에요. 기호의 문제가 아니고 수행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안 가본 길 가보는 거고 안 해본 일 해보는 거고 안 한 스타일 해보는 거고 노력을 해야 돼. 그리고 궁금한 게 이런 경우에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쿨하게 이거를 탁 놓고 이렇게 전환을 할 수가 있는가? 나만 이렇게 여기에 붙들려 가지고 이러고 있는가? 또 그런 의문이 들 때가 다른 많아요. 사람도 쉽게 되지는 않아요. 쉽게 되지는 않고 또 그거를 그렇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마음을 탁탁탁 접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진짜 상당히 깨달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그러니까 그런 많지는 않아요. 그것도 저도 그렇게 금방금방 어떤 상황을 이렇게 몰입했다가 팍팍 놔지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만 계속 노력을 한 거지 그거를 연습을 한 결과에 의하면 점점 놔져 이게 이제 한 A라는 곳에 몰입돼 있다가 집중해 있다가 이제 B라는 쪽으로 이제 바꾼 거예요 의식을.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안 되죠. 어떻게든지 그냥 내가 가던 방향대로 그냥 가려고 하니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의 의식의 작용도 관성의 법칙이 있거든요. 그 이제 의습이라고 그러잖아. 의업이라고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놓는 연습을 이제 수행이죠. 그걸 계속 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점점. 그렇다고 해서 이 손바닥 뒤집듯이 획 이렇게 바뀌지는 않아요. 이쪽으로 왔는데 그래도 다시 원위치 그쪽으로 아까 생각하던 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고 다시 가려고 한 놈을 다시 알아차리면서 이쪽으로 다시 끌고 오고 이제 이런 수행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핑퐁처럼. 그러다 보면 점점 이제 이게 되네.
먼저 거 몰입했던 것에 그렇게 내가 지금 영향을 받지 않는지 이런 것이 이제 알아차림이 되죠. 그렇게 진척이 돼요. 근데 그게 바로바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큰 스님들을 내가 많이 봤거든요. 스님들은 그렇게 된다. 그게 머무름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이고 수처작주, 입처, 개진의 의식 상태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 수행을 해야 돼요. 몰입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처작주 어 처에 따라서 따를 숫자 처에 따라서 주인의 마음을 그 내는 거니까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끌려가지 말라는 거야. 객의 마음이 아닌 내가 주체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내라. 그래가지고 입처개진 그 상황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걸 대했을 때 개진 모두 완전하게 진심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에 있을 때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이런 상황에 그게 전부 몰입이 되는 거고 거기에 몰입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 바뀌었어. 그러면 이 상황에 또 몰입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얘기예요. 그 가르침이. 그러면 우리 중생심리 같으면은 그게 안 되죠. 하나 몰입하기 시작하면 계속 집중하기 시작했으면 그 유지하려고 하지. 그런데 수행하는 데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아, 이게 좀 있으면 다른 쪽에 몰입해야 되니까 지금 몰입을 덜 해야지. 이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100% 지금 몰입하는 쪽으로 애를 쓰다가 상황이 바뀌었어. 그럼 바뀐 대로 또 100% 노력을 하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한번 추측을 해봐요. 뭐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좋을 것 같습니까? 이게 그 우리가 그러니까 뭐 지금 나에게 있다든가 현재 깨어 있다든가 그런 말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금방금방 그렇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죠. 지금 내가 나에게 있다는 그렇죠. 얘기고, 예, 그 얘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쪽으로 완전히 뺏겨버린 거네요. 몰입을 그렇지. 했다는 건 예. 대상에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요런 상황이 바뀌기 전까지 몰입됐던 거는 그거는 이제 몰입이 된 상태고 집중이 됐다고 이제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이 되지만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 내가 처한 상황이.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그대로 몰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걸 보통 우리가 부정적인 단어로 뭐라 그래? 뭐 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것에? 대상에게 나를 빼앗긴 거. 내가 그렇지. 나에게 있지 않는 거죠. 음, 그거에 집착돼 있다. 그거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집착됐다. 그걸 고집한다. 그거에. 이거를 고집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 그러면 이제 지금 이거를 이제 머물렀어. 집중을 했어. 그러면 이제 뭐 고집이란 말을 씁시다. 지금 이거에 고집이 돼 있어. 근데 시간이 흘렀고 상황이 바뀌었어. 그러면 지금이 그거로 바뀌었죠. 네. 그러면 계속 지금에 집중하는 훈련이 뇌가 됐다면 아까 그거에 집착하지 않고 또 지금에 집착하겠죠. 근데 네. 이게 흘러가지. 상황이 바뀌죠. 그럼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또 이 상황이 바뀐 데에 또 뭐 집착하는 거죠. 몰입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문제가 안 돼. 이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공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이. 그러면은 우리가 화두는 큰 스님들의 가르침을 따르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지. 온통 그 화두에 다 빠져 있어야 된다. 뭐 의단, 응? 의정이 의심에서 시작해서 마음이 궁금한 걸 시작해서 의정 거기에 이제 마음이 붙어 정 응? 피가 거기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나중에 모여서 단전할 때 그 단전 딱딱한 환처럼 생긴다는 거야. 열처럼 에너지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내가 화두와 하나가 돼가지고 거기서
화두가 타파되고 또는 내가 거기서 다 녹아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가르침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말을 그냥 들으면 고지고대로 들으면 오로지 그거 하나에만 그냥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쪽으로밖에 판단이 안 들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을 놓고 보면 스님이 지금 내가 방금 전에 말한 거는 거기와 반대되죠. 위배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상황으로 계속 실천을 해보고 그 경험을 하면 이게 같은 거라는 걸 알게 돼요. 그 큰 스님들이 기존에 설명하는 것과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하시오라는 것과 그게 같은 현상이라고. 그래서 이게 하기 싫어도 자꾸 놓는 연습을 해야 돼. 방금 전까지 뭘 몰입을 했으면 몰입하고 있었고 그 몰입 상태에 내가 에너지체로 돼 있더라도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 그럼 지금 상황에 집중하고 거기에 적응하려고 거기에 몰입하려는 힘을 기르는 거죠. 또 딱 바뀌었으면 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상황마다 즉시 집중하는 형태가 근육이 만들어지겠죠. 네. 그러면 집중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집중하는 시간이 짧아질까요? 그 준비하는 시간이 짧아질까요? 길까요? 도입부가. 짧아져. 짧아지지. 그러니까 이게 그림으로 그리자면, 어디 갔냐? 그림대가 어디 갔냐? 응? 왜 안 보이냐? 그림대가 왜 안 보이지? 아유. 그냥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면 내가 한 주제를 가지고 화두를 가지고 뭐 일주일을 계속 참고한다 하면은 첫날 집중하고 둘째 날 집중하고 셋째 날 집중하고 점점 집중도가 높아지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상승곡선을 탄다고 합시다. 그럼 한 일주일 걸려. 그런데 다음에 또 이제 화두 참고하려면 요번 한 2주는 참고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또 이 상승곡선으로 쭉 가겠죠. 그런데 이게 순간순간에 자꾸 변하는 대로 계속 집중을 해야 돼. 몰입을 해야 돼. 그러면 이 상승곡선이 완만해질까요? 급해질까요, 이게? 완만해지겠지? 상승곡선. 그러니까 음. 순간순간에 빨리빨리 적응을 그렇지. 해야 빨리빨리 된다. 적응해야 되지. 그러면 급해지죠. 급해지지. 시간이 음. 짧으니까는 이거 완만하게 집중할 시간이 없어. 그렇죠? 예. 그러면서 상황에 그걸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직관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딱 인지하는 순간, 뭐가 딱 상황이 캐치되는 순간, 알아차림되는 순간, 바로 몰입이 딱 돼버리는 거야. 즉시 몰입이 돼버리는 거지. 요 훈련 안 하면 몰입하려면은 도입부, 어? 점점 집중하는 이 상황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 훈련이 되면 이 집중도가 그 작은 순간순간의 집중도가 붙어지 모이면 큰 집중도가 돼요. 점이 모여서 면이 되는 거하고 똑같아. 작은 점의 집중이 모이니까 큰 면의 집중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야. 상황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순간적으로 전체가 축 보일 수 있고 쭉 집중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상황을 비교하자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거나 알아차림한 얘기를 하거나 뭘 딱 하면 스님은 거의 바로 저 의도가 뭐구나, 저기 무슨 트라우마가 있구나, 무슨 심리구나 금방 알죠.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내가 리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끌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금방 몰라. 뭐 좀 설명을 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이러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스님이 아까 그 말을 했구나, 이게 그래서 이렇게 스님이 이렇게 유도했구나, 이제 이런 거를 많이 경험했죠. 네. 그게 그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비유를 하자면 그래요. 내가 그렇게 수준이 높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는 그대로 뭐 통찰되는 게 점점 짧아질 수 있는 거야. 이 훈련을 하면. 이제 화두타파 해가는 원리를, 과정을 설명을 해준 겁니다. 혹시 질문사항 알아차림한 거나 없으면 다시 안내를 할게요. 우문 화두 무문관 39칙 운문화타입니다. 운문 선사에게 어떤 스님이 여쭈었어요, 물었어요. 온 세상을 광명으로 고요히 비추어 보니 점점점. 이 한마디가 끝나기도 전에 운문 선사가 갑자기 장졸수재의 말이 아니냐 하니 그 스님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운문 선사가 말에 떨어졌군. 훗날에 요 상황을 염하니 요거를 이제 이렇게 뭐 참고한다 그런 뜻도 되고 마음 안으로 이렇게 뭐 꿰둔다 그런 뜻의 염이라고 하면은 염하되 염화미소 할 때 그 염자예요. 그 마음과 마음이 그 미소로 이렇게 그러니까 글이 아닌 문자나 언어가 아닌 다른 퍼포먼스로 전해졌다, 꿰뚫어졌다 그런 의미일 때 그 염자예요. 훗날 사심선사가 염하여 이르되 말해보라. 저 중의 말에 떨어진 곳이 어디냐 이렇게 이분은 해석을 했는데 이건 내가 해석한 게 아니에요. 저 중이 말에 떨어진 곳이 어디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어쨌든 어떤 말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빠졌다. 거기 밑으로 추락했다. 거기에 꽂혔다. 뭐 이런 의미로 말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예비적으로 이제 참고할 내용이 뭐냐면 온 세상을 광명으로 고요히 비추니 이 말은 이 운문선사에게 물은 스님이 자기의 살림살이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개송을 이제 읊은 거예요. 시를 읊듯이. 뭐 김소월의 시를 우리가 외우고 이러듯이 그렇게 개송을 읊은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장졸수재. 이 장졸, 그러니까 이게 장씨야, 장씨. 장씨라는 거사. 좀 뭔가 수행을 한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의 개송입니다, 이게. 그래도 스토리가 있는데 그냥 그 사람의 개송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기 뭐 장졸, 수재 이렇게 하면 이 졸자는 뭐 이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좀 자기를 낮춰가지고 또 이렇게 뭐 본인을 또 사람을 낮춰서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재는 어떤 뭐 관직에 관계된 그런 직위 같은 그런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장씨야, 장씨. 장거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장거사.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내용을 이제 참고로 그 개송이 뭐냐 그걸 제가 소개를 할게요. 여기 장공이라고 그랬죠? 장공? 높임말이죠? 장공. 장씨가 자기가 이제 그 개송을 하나 읊는데 광명이 온 세상을 비추니 범부와 성인 함령이 다 같은 데 식구네. 그러니까 이게 범부와 성인 그 다음에 함령 이거는 뭐 미물까지 다 합친 말이에요. 광명이 온 세상을 고요히 비추니 범부와 성인 함령이 다 같은 내 식구네, 내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전체가 나타나고 육군이 잠깐 동하면 움직이면 구름에 가려지거니와 번뇌를 단죄하는 일도 병을 키우는 것이요. 번뇌를 단죄하는 것도 병을 키우는 일이다.
진여에 나가는 일도 그릇된 것이니 세연에 순수하여 가해가 없으면 수순하여 가해가 없으면 열번이나 생사 따위는 공화 허공에 핀 꽃이다. 허무한 거다 이 말이에요. 뿐이라네. 이 계속만 들으면은 부처님이죠. 이건 거의. 그렇죠. 근데 이제 거사란 말이에요. 거사. 이 개송을 이 스님이 이 어떤 스님이 운문선사에게 이렇게 여기는 운문선사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여쭈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스님이 이런 멋있는 말을 자기 걸로 속여서 물을 넣는 건지 또는 그 장공의 그 기존의 개송을 가져다가 뭘 운문선사한테 물으려고 했는 건지 모르죠. 네. 그러니까 첫 구절만 딱 듣고 운문선사가 그거 장졸수제 말이 아니야?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차림한 거, 그리고 또는 왜 이렇게 대답을 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한번 추측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네, 고영숙님. 네, 운문선사께 어떤 스님이 자기가 이렇게 뻐기고 싶어서 그런 장공의 글을 갖다가 얘기하지 없지 않았을까 그런 판단을 음, 알아차렸습니다. 뻐기여서 그런 것 같다는 판단. 네, 또 이승근님. 운문선사가 뭔가 잘난 척 하려고 아니 그냥 운문선사가. 네 운문선사가 뭔가 아, 네 이거 아는 건데 해가지고 바로 말을 가로채지 않았을까 음, 이런 저의 그냥 판단을 알아차림했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 말이라는 게 그냥 너의 생각 아니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거 알아차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여기서 어, 장졸수재의 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요런 거에도 미미한 저기 어떤 의도가 있어요. 이게 원래 장졸수재의 그 멋진 개송이죠. 그러면은 운문선사가 이걸 알았다면은 말이라고 해야 돼요, 개송이라고 해야 돼요? 응? 개송. 개송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네. 말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 표현을 그렇게 했다고. 여기에도 의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알아차리면 좋. 너의 생각이나 뭐 그런 뭐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자기의 편견이 들어가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네,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측해내는 거예요. 네, 김선정님. 그 이제 운문선사가 어떤 스님보다 이렇게 도가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스님이 장졸수재의 그런 개송을 이렇게 읊으려고 하니까 끊어버렸잖아요. 한 네, 구절에서. 그러니까 네, 그 어떤 스님이 그 개송에 그 말에 빠져 있다. 음, 이거를 알려주는 게 아닐까. 거기서 나오게끔. 음, 장졸수재 말일 뿐이고 이런. 음. 좋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차림한 거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지, 내용은 별 중요하지 않아요. 음, 이렇게 그거 이제 이거 네 생각이 아니고 남의 말이지 이제 이렇게 이제 탄로가 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직한 거죠. 그렇죠. 어. 네. 그런데 이게
솔직해서 이 말을 한 건지 다른 의도로 이 말한 건지도 다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요. 다르게 참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내가 네, 100%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훈련시키는 게 제가 최상자님. 그 너의 체험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말을 해야지. 또 그 아는 걸 가지고 말을 하니까 탁 잘라버리고. 음, 그래, 그랬을 것 같아. 네, 그런 알아차리겠습니다. 상황인데 그것을 지금 교수님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이 그 상황을 인정하는 말인지 다른 의미인지도 모른다 이 말이야, 김 선장님. 어, 어,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의 말씀이든 누구 성인의 말씀이든 뭐 이렇게 말을 듣고 그 말이 이해가 가고 아주 좋고 뭔가 막 나한테 들어오는 것 같은 말이 있을 때는 네, 내가 그러니까 그 말처럼 된 것 같은 음, 그런 착각에 막 기분 좋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 이 그 물어본 스님이 그런 나 같은 착각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 음, 그래서 온문선사가 그거를 지적해 주려고 한 거 아닌가. 네. 그거를 저는요, 네, 최상자님. 어, 우선 인정해놓고 자기 그 얘기를 더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거 아, 아닐까 어떤 생각했습니다. 스님이 네,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해 놓고 자기 얘기를 더 하고 싶었다. 네, 음,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이 하나 상황을 놓고 다양하게 생각해 보는 연습이 중요한 거예요. 이 화두타파가. 그러니까 저는 그걸 다양하게 다른 경우의 수를 자꾸 안내를 하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듣고 아 그거 아니야. 스님이 저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아니 내가 이게 지금 맞지. 뭐 이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겠죠. 대부분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우리는 그걸 논쟁이라고 생각하고 뭐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토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의 소통 방식은 뭐 토론이라든지 대화 방식은 나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서양에서 다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 학문적 또는 지식적 발달을 하는 데는 그게 효과적이에요. 식별의식, 분별의식을 확장시키는데. 그런데 이 동양으로 넘어와서 통찰, 깨달음, 직관, 지혜 쪽으로 증득해 나가는 데는 그 방법은 마이너스입니다. 그 방법. 그러면은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황희정승 마냥 이 말을 했을 때 100%이 말에 흡수되는 거고 또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 일을 하는 거고 거기에 배척되는 다른 상황의 말을 들어도 상황에 가도 100%그 상황을 흡수하고 그 상황이 내 생각하고 똑같이 동일시 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쓰는 연습, 수행이 지혜의 상황으로 또는 깨달음으로 상황으로 나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그게 반대죠. 계속 반론을 제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지. 반론을 하나도 제기 안 하고 그래 가지고는 어떻게 발전해 나갑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의식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의식을 개발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음, 통찰을 일어나게 하고 지혜가 증득되게 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또 이제 그런 형태로 얘기를 또 확장시켜 나가자면 이 장졸수제 말이 아니냐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반문하니까 그 스님이 대답하길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 탄로났네 이래서 양심에 찔려가지고 좀 그 마음이 좀 솔직해가지고 수긍하는 인정해버리는 말일 수도 있고요. 그 말일 수도 있고 상황이 이 장공수제가 읊었던 그 개송을 내가 듣고 내 안에서 그걸 증득해냈어. 똑같이 경험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장공의 깨달음과 내 깨달음이 같아진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사람께 내게 되죠. 네.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요, 네, 그 어떤 말을 듣고 내가 그걸 증득해서 나도 깨달은 것 같아. 네, 라고 이렇게 아닌데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면은 대부분이. 여기서 이 어떤 스님이 그렇게 착각하고 자기가 증득해서 깨달은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말을 하니까 운문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음. 왜 제가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떤 때 내가 그거를 좀 깨달은 것처럼 어떤 좋은 말을 들으면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네네. 좋아요. 그런 돌이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화두창구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자기도 알아가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높은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의식의 착각 현상을 전혀 못 알아차렸네? 이렇게 이제 돌이키고 깨달아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한계점이든 부정적인 거든 내 스스로 돌이켜서 깨달으면은 그게 내게 돼요. 내가 했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그런데 바깥에서 자꾸 어떤 상황에 의해서 또는 강압에 의해서 또는 뭐 가르침이라 그럴까? 가리킴에 의해서 학습에 의해서 억지로 내가 깨달았어 이러면 그건 내게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이 예, 스님은 음. 나 증득해서 깨달았어. 그렇습니다가 그런 의미일 수도 예, 그런 있어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는 규정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는 다방면, 동서남북, 오방, 육방에서 전부 여러 형태로 계속 이렇게 통과했을 때 걸리지 않는 상황을 스스로 이렇게 점검해야 되는 거야. 내가 남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이렇게 뚫었는데 야 이거 이제 사통팔 저기 뭐야 뚫렸네 이렇게 해서 시원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남에서 동으로 했으면 뭐 북에서 서로도 뚫어보고 이렇게 해봐야 돼. 안 뚫어본 대로 서에서 남으로도 뚫어보고 그래서 이쪽 어느 곳으로 계속 뚫어봐도 야 이거는 뭐 진짜로 사통팔달이네 하나도 걸린 게 없네 이 부분이 스스로 타파됐을 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정관념을 세우고 그 고정관념을 또 얼마나 깨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 선불교를 개발한 게 스스로 이렇게 깨닫게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 선사들이 조사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야 되겠다. 후학들을 이제 나는 이 화두 공안을 통해서 그 부분을 발견한 거예요. 아, 이 원리로 됐구나. 이런 과정이 있구나. 운문이 이제 다시 대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니까 말에 떨어졌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이 운문이 이런 말을 했는 걸 보면 너 지금 말에 집착해 있구나. 이렇게 좀 부정된 그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요렇게만 참고하고 끝낼 것 같으니까 이 뒤에다가 이걸 붙인 거예요. 훗날 사심선사가 염하여 이르되 요 내용 말해보라. 저 중에
말에 떨어진 곳이 어디냐. 요런 지금 요 상황만 운문선사의 대답에까지로 보면 사실은 이걸 가지고 뭐 깨달을 일이 없죠. 뭐 감동이 있어요? 반전이 있어요? 뭐 깨달을 일이 있어요? 없죠. 어떻게 보면 조금만 수행해 본 사람은 그거 자기 말도 아닌데 자기 말인 거죠. 탁 이러면 그 말에 빠진 거구나. 이거 뭐 당연히 알죠. 그 당연히 알잖아요. 그거 가지고 무슨 화두창구가 돼?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정도 생각하는 거가 아니다라는 확률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구라고 하죠. 사족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붙인 겁니다. 말해보라. 저중의 말에 떨어진 곳이 어디냐? 낙천. 어, 네. 그러니까 바로 말에 떨어진 곳이 어디냐 하니까 바로 고개가 탁 숙여지면서 저 가슴이나 배나 자기 그 마음 감각이나 그런 걸 보라 바로 봐지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네. 어, 요즘 최성자 보살이 수준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확실히. 이게 말씀하셨잖아요. 화타처. 요 떨어진 곳이라는 요 자체도 지금 공간을 의미하는데 요 처자를 붙여서 또 공간을 의미했어요. 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내용이나 또는 내가 말하는 말에 여러분이 떨어져 있고 붙어져 있어요. 지금 거기에 집착돼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을 다시 벗어나기 하기 위해서 이 첫자를 붙여준 거예요. 공간, 공간. 우리가 화두탑할 때 공식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죠? 공감각. 의식을 공간화해라. 평면에서 공간, 입체화해라. 그런 제가 그 공식을 만들고 이론을 형성한 게 전부 이 화두 내용 스토리의 의도를 가지고 그 현대 용어로 쓴 겁니다. 풀어낸 거죠. 그러니까, 저 중에 말에 떨어진 곳이 어디냐라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의식이 공간화되고 공간을 향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가 어디지? 이렇게 되면은 그게 공간화된 것 같아요? 평면화된 것 같아요? 평면화. 이게 평면화된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은 바로 평면화됐다고 대답할 수 있지만 웬만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당연히 그 떨어진 곳이 어디냐 그랬으면 어딘지를 이렇게 찾아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의문이 제기되죠. 그러면 저번 수업에 했던 그 물소가 창살을 통과했는데 다 빠져나왔는데 꼬리만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래도 다 빠져나왔는데 왜 꼬리만 못 빠져나올 수가 있지? 이거는 의식이 평면화된 상황이에요? 공간화된 상황이에요? 평면화요. 네, 평면화된 상황이에요. 그럼 이 구조적으로 이걸 알았으면 야, 이거 내가 의식을 어떻게 이 평면에서 바깥으로 나오지? 입체화해야 되지? 이쪽으로 이제 참고를 하는 거죠. 애를 쓰는 거죠. 의식이 평면화됐다는 것은 집착했다 이 말이에요. 고정관념에 빠져 있다 또는 고정관념을 형성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그거를 입체화시켰다라는 것은 고정관념을 놔버렸다, 고정관념을 깨버렸다, 집착한 데서 벗어났다를 의미하는 거고, 의미로 따지면.
자, 여러분 의식 상태가 어때요, 지금? 마음 상태가. 알아차림한 게 뭐가 있어요? 그 떨어진 곳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의식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생각하다가 내 배라든가 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떨어진 곳을 생각을 하면 내 생각이 떨어진 곳으로 내려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 그, 이 말도 그 말인데. 그렇게 의식이 작용되는 거는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죠. 떨어진 곳으로 갔죠. 곳처,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평면이 아니고 공간이잖아요. 그 곳은.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의식이 이렇게 아랫배로 가거든요. 아랫배로. 떨어졌다 그러면 음, 의식이 아랫배에 가 있어요. 이렇게 음, 생각을 여기서 하다가 그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음.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 부분을 계속 알아차림을 하면서, 네, 이승근님. 저는 계속 그 얘기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제 고정관념이 계속 그 타는 말 이런 게 계속 생각나가지고 말에서 떨어졌다 이러니까 그 떨어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장면을 상상함을 알아차리겠습니다. 예, 말에서가 아니고 말에 떨어졌다, 이죠. 내 말에 떨어졌다 이런 계속 고정관념이 생겨가지고 네. 아 그래도 그 말이 떨어졌다 그 얘기하는 말에도 떨어졌다 이 계속 뭔가 공간에서 떨어진 느낌 위에서 밑으로 뭔가 떨어지는 느낌을 계속 상상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겠습니다. 네, 잘 알아차림했어요. 근데 이제 타는 말, 호스로 자꾸 고집하는 또 그 의식의 습관이 있죠. 근데 그걸 아닌 줄 알면서도 의식에는 그런데 무의식에서는 그 말만 자꾸 타는 말만, 달리는 말만 계속 고집하는 그런 습관이 또 있죠. 그런 거 알아차림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나쁜 거다, 좋은 거다, 뭐 수준이 낮다, 높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무슨 이 화두 창구를 할 때 일을 해야 되느냐, 무슨 수행을 해야 되느냐, 의식이 자꾸 공간화되는, 확장되는 그런 뉴런을 형성하는 거죠. 그쪽으로 자꾸 연습을 해서 근육을 만들어내야 돼, 그렇게. 확장화 시켜놔야 돼.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그 분기점이 되면, 이제 근육이 생기면, 마음의 근육이, 공간의 근육이 생기면 그 공간에 근육이 생긴 상태, 그걸 이제 뇌과학으로 얘기하면 그런 새로운 뉴런 신경회로가 활성화됐고 거기서 이제 전기 신호가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지금의 이 내용이 있잖아요, 이 내용. 이런 내용이 어떤 논리의 분석이 아닌 그냥 이런 상황이었고 이런 의도였구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당연한 걸 못 봤구나. 그러면서 그게 한탄이 아니라 너무 환희심으로 와요. 기쁨으로 온다고. 그러면서 그게 기쁨으로 환희심으로 오면 거기에 맞는 뇌에서 긍정적 호르몬이 쭉 분사되는 거죠. 이승근님. 제가 자꾸 그 타는 말에 떨어진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왜 가지고 있는가 생각을 좀 알아차림을 했는데 그 말하는 말은 뭔가 제 이미지 속으로는 이 앞으로 쭉 나가는 뭔가 떨어지지 않고 일직선으로 그냥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뭐 타는 말은 무조건 떨어져야 된다 이런 그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계속 떨어진다 여기에서 계속 말 타는 말이구나 이런 저의 고정관념을 또 알아차림했습니다. 그 고정관념의 이유를 찾아냈네요. 네. 알아차림했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화두 참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어, 약간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정확하게 명확하게 의식이 입체화된 상태에서 풀려지는 게 전 수업에 했던 화두입니다.
꼬리가 왜 통과 못했는가? 이것을 왜 통과 못했는가라고 이유를 찾으면 이건 평면화된 거예요. 입체가 딱 되면 아 그런 상황이구나가 탁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의식이 입체가 되면. 자,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칠 겁니다. 혹시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저요. 네,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알아차린 거, 네, 이제 떨어지니까 뭔가 이렇게 탁 바닥에 뭔가 떨어졌거든요. 그 네. 떨어진 게 확 튕겨져 나가가지고, 저 우주 밖으로도 가고, 그 누리호도 타고, 저 홍콩에 가서 불 나기 전에 불도 못 나게 하고, 어, 그렇게 말에만 빠지지 말고 뭔가 행동을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판단했으면 알아차렸습니다. 그 네. 상상을 하면서. 네, 그 이제 그쪽으로 이제 뭐 상상이죠, 상상. 네, 네. 상상의 날개로 펼쳐지는 걸 알아차림했네요. 네. 네, 그렇게 알아차림 한 게 중요합니다. 네, 고영숙님. 지금 처음에 답답, 복잡하고 하기 싫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답답함을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네, 잘 알아차렸습니다. 그게 계속 의식이 평면화에 익숙해져서 그것과 다른 거를 경험시키려니까 이제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근데 견뎌야 돼요.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그게 본인의 그 의식이 스님이 유도하는 거에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져야 되죠? 이제 지면서부터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네, 이승근님. 한 2주 정도 수업을 못 돌아갔던 1주, 2주 정도 이제 수업을 못 했는데 처음에는 좀 뭔가 안 하다 보니까 뭐 머리도 멍하고 그다음에 뭐 하기도 싫고 이랬는데 오랜만에 그냥 가볍게 중간에 들어왔는데 가볍게 들었어도 뭔가 머릿속에서 뭔가 마사지 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여기도 엄청 맑아지고 음, 그다음에 뭐 기분도 좋아지고 그냥 이렇게 화두타파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뭔가 오랜만에 또 느껴지는 그 머리에 마사지 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신선한 느낌. 네, 그래서 그걸 견뎌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재미도 없고, 뭐 따분하고 졸리고, 뭐 이런 판단이 다 일어나잖아요. 결국은 그게 이제 그 분기점을 향해 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졸리든 뭐 재미가 없든 스트레스를 받든 주구장창 어쨌든 그걸 참여하고 이렇게 애를 쓰는 이 일을 꼭 겪어야 돼요. 뭐 즐거워서 하는 수행은 그게 뭔 수행이에요? 놀이지. 그죠? 수행은 힘든 겁니다. 힘든데 그 힘든 중간중간에 성취감이 있고 환희심이 일어나는 거가 수행인 거죠. 계속 즐겁기만 하면 그거는 놀이고 그거는 이제 저기 약물 중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견뎌야 된다. 고진감래란 말이 그래서 나왔어요. 네, 김선정님. 그 저중의 말에 떨어진 곳이 어디냐? 네. 이 말은 저중의 말에 중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여기도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면 좀 애매하죠. 저 격변화가 애매하죠. 저 저중의 중이 말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중이 말에 떨어진 곳이 어디냐 이렇게 하면 또 분명해지죠. 이 예. 어떤 스님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저중이 운문 스님을 얘기하는 건지 어떤 스님을 얘기하는 건지 지금 여기가 분명하지가 않죠. 네. 네, 그래서 이런 해석이 조금 애매하지만은 그래도 여러 상황으로 이 스님한테 얘기한 건가? 저 스님이 말에 빠진 건가? 반대로 이 스님이 말에 빠진 건가? 이렇게 많이 참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하게 해주세요. 이 조사의 의미를 분명하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생각이
가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걸 내려놓고 주어진 상황으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자꾸 생각을 해보는, 오히려 그걸 먼저 해봐야 돼요. 그게 이제 수행자의 의식의 작용의 패턴이고, 일반인들은 뭔 상황이 딱딱 논리적으로 맞아야 돼. 경우에. 그거부터 맞추려고 하죠. 네. 그러면은 그거는 자기 고정관념을 자기가 못 깨는 거예요, 그게. 저 말이 예. 저 중의 말에 떨어진 곳이 어디냐. 지금 이 문장이 뭔가 이상해. 저 중이 말에 떨어진 곳이 어디냐. 이렇게 바꿔야 돼. 그래야 확실히 나는 이걸 그렇지. 가지고 참고를 할 수가 있어. 계속 그 생각이 나. 그렇지, 그렇지. 예, 그거예요. 예, 바로. 그 특성을 우리가 알아차림하고 계속 주장하는데, 그래, 네가 언제까지 주장하나 한번 끝까지 해보자.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렇게. 이게 그러면은 머리가 미칠라고. 뭐 아프고 머리가. 그래서 이 화두창구는 머리에 열꽃 나고 막 그래요. 상기병 나고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걸 겪어야 돼. 답답해 미치는 거지. 그리고 보세요. 저 중의 말에 떨어진 거지. 그러면 저 중들, 예를 들면 저 중들의 말에 떨어진 곳이 어디냐? 그러면 이게 누구를 향한 거예요? 또 만약에 중들의 그러면. 그럼 우리가 떨어진 거지. 이 그렇지. 말을 우리가 듣는. 어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또 바뀌는 거야. 그럼 내가 빠진 것에 관계된 얘기가 되는 거지, 이게. 그게 중요하겠네. 내가 빠진. 지금 여기 우리는 여태까지 뭐 했냐면, 여기 이 스토리에 나온 사람들을 어떻게 이런 일만 했지, 내가 거기 어떻게 됐니, 그런 참고 쪽으로는 또 생각을 안 바꿔봤죠. 네. 근데 요것으로, 요 말에 의해서 그걸까지도 이제 전제되니까 의식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 확장되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화두창구를 통해서 지혜가 증득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네.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헬스장에 온 거랑 똑같아. 뇌 헬스장, 의식 헬스장. 그러니까 스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입장으로, 이 방향으로 여러분을 코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뭘 이해시키고 뭐 깨우치게 하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의 뇌에다가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의식에, 마음에 근육을 만들어 놓는 일을 계속 코치라는 거예요. 여기에 벗어난 적이 없어요. 저는 옛날부터 쭉 이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지도해 왔어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근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수업을 오래 하지 않아도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족하시고